페이지 보겠습니다. 39페이지 입지라고 있습니다. 입지 있는데, 자, 입지는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농업입지론도 있고 공업입지론도 있고, 자 41페이지 보면 상업입지론이라고 있어요. 입지론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상업입지론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고요, 농업과 공업은 합쳐가 한 문제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어요. 많이 놓으면 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 농업입지론 T낸의 입지론 한번 보겠습니다. T낸의 입지론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이 있으면 T낸은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글자가 새까맣게 많이 적어놨죠. 자, 여기는 셋째 줄에 보면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요것만 줄 것입니다. 줄 것이요? 그래서 T낸이란 사람은 수송비 전략이기 지대가 된다라고 적어놨습니까? 그거는 줄 거 놓으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로 볼래요? 그럼 T낸이 가장 강조한 것은 뭘까요? 예? 자, 수송비. 이게 세자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송비 전략이기 지대가 됩니다. 자, T낸은 자 델로라는 농장이 있었어요. 델로라는 농장이 있었는데 이 농장에 T낸 자신의 군역이라는 것을 그어놓고 6개 띠를 형성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구경합니다. 하나, 둘, 셋. 네, 한번 구경하세요 그냥. 네, 다섯, 6개입니다. 6개 제가 띠를 딱 형성했거든요. 1번은 또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요, 4번도 있고요, 5번도 있고 6번도 있습니다. 이 델로 농장에서 자 6개 원을 만들어 놓고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가장 중심지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심지.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있었겠죠. 이 중심지. 이 중심지에 시장이 있다고 가정했어요. 시장이 있다 가정하고요. 자, 농사를 지어 가지고요, 자 시장까지 갖고 나가야 되겠죠. 시장까지 들고 나가야 되겠죠. 시장에 물건을 팔러 가야 되는데 이 노란 선 제가 삼각형이 지대가 됩니다. 어떠한 위치에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수송비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요 6번은 이 밖을 지나가면, 자 6번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농사를 짓는다 해서 이걸 한 계지라 쓰겠습니다. 한 계지. 자, 한 개는 끝이라 쓰면 농사 짓는 끝을 우리가 한 계지라 부르겠습니다. 한 계지를 넘어가면 손해가 발생하니까 농사 안 짓겠죠. 어디까지 농사 짓는다? 한 계지까지만 농사를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위치에 농사를 지었을 때와 여기 위치 농사 지었을 때와 여기 위치 지었을 때와 여기 지었을 때와 여기 지었을 때 어떠한 위치에 따라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했어요? 수송비가 달라진다 했죠. 자, 만약에 이 6번째 여기 위치에 농사를 제가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제가 야채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야채를 한 상자를 여기 농사 짓는데 생산비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죠. 생산비 들어가겠죠. 자, 인건비 있으면 노동비도 있겠죠. 노동비. 비료 주니까 자본도 들어가겠죠. 이거 생산하는데, 야채를 한 상자 생산하는데 이 생산 비용이 있을 거면 생산비가 5,000원 들어간다 봅시다. 5,000원.
이 5천 원을 생산비를 투여하여 이거를 중심지 시장까지 싣고 가야 되겠죠? 이거 싣고 가야 되겠죠? 한번 싣고 가보겠습니다. 싣고 가면 뭐가 들겠어요? 수송비가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수송비가 들겠죠? 자, 이거를 여기로 싣고 가겠죠? 싣고 가면 뭐가 들어간다? 수송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수송비 5천 원이 들었어요. 시장에가 팔았는데 매상고가 10,000원을 받았어요. 자,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파란 놈 매상고 되겠죠? 매상고. 이 가격이 매상고에 대한 가격. 자, 이걸 6번째 원에서 농사를 갑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지어서 팔았더니 얼마 받았어요? 10,000원 받았죠? 생산비가 얼마 들었어요? 생산비. 생산하는 비용이 5,000원 들었죠? 5,000원이 들었어요. 싣고 가는데 수송비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이게 얼마 들었어요? 5,000원 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뺐더니 제로 나왔습니까? 그러면 매상고에서 매상고 가게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뺐더니 지대가 얼마 나왔어요? 제로 났죠? 자, 이 영인 지점을 뭐라 본다? 한 계지라고 부른다 했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원에서 갑이 똑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섯 번째 위치에서. 그럼 농사를 지었을 때 똑같이 얼마 받겠습니까? 많은 그대로 똑같이 받겠죠. 자, 생산비도 얼마 들었어요? 5,000원 똑같이 들겠죠. 뭐가 달라집니까? 수송비가 달라지겠죠. 그럼 지대는 얼마입니까? 1,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위치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자, 갑이 농사를 짓는다면, 자, 이거 팔면 많은 거 똑같이 받습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생산비 5,000원 들고 수송비가 3,000원 들면 지대는 얼마 발생했습니까? 2,000원 되겠죠.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었더니, 자, 중심지 원에서 농사를 지으면 생산비 5,000원 들지만 수송비가 0이 들어갔다면 지대는 얼마가 됐습니까? 5,000원 되었죠. 자, 어떠한 위치에 따라 농작물 경작하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졌습니까? 수송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수송비 전략이기 지대가 발생했죠.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예? 반비례 관계 성립한다 했죠. 자, 그래서 이 Tnen의 지대 이론을 위치지대라 부르게 됩니다. 이걸 뭐다? 위치지대라 부른다. 그래서 Tnen은 뭐를 가장 강조했습니까?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송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지대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거 봐두시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어떤 농작물에 대한 매상고와 생산비가 뭐하다면 일정하다면 같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생산비와 매상고는 똑같겠죠. 일정하다면 뭐하다면 일정한 경우. 자, 그럼 생산비와 자 매상고가 뭐하다 했어요? 일정한 경우. 이게 뭐한 경우다 했어요? 일정한 경우. 어떤 위치의 지대는 토지가 시장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자, 줄 것은 수송비 차이로 결정되었습니까? 이를 위치 지대라 부른다. 동그라미 2번.
시장에서 거리가 가까운 지역일수록 집약적 농업이 되고 시장으로부터 거리에서 멀어지면 주방적 농업이 위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참고로 보시고, 이건 1번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지대 공식이 있죠. 지대 공식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외워야 됩니다. 자, 나중에 지대 공식은 여기부터 모두 파생이 됩니다. 여기부터 모두 파생이 됨으로 인하여 지대 공식 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시간 났으면 메모장에 넣어서 지대 공식 하나 만들어주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 지대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가 몇 번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자, 원래 기준으로 계산 문제는 8개 나왔습니다. 8개 다 푸는 게 아니고 절반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은 쉽게 나오고 절반은 어렵게 나오거든요. 어렵게 나오는 것은 풀지 않습니다. 다 풀면 제가 시간이 부족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만 풀고 반은 건너뛰었다가 문제를 다 풀고 남으면 나머지 반을 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식 기억합니다. 계산 문제 넣을 수도 있고 이론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대 공식 봤습니다. 자, 공업 입지론이 있습니다. 공업 입지론. 베버 이론이 있겠네요. 자, 베버 이론도 있고 레시 이론도 있습니다. 원래. 자, 그래서 베버 이론, 레시 이론 나눴죠. 베버 이론과 레시 이론 두 가지 이론이 있다면 누가 더 중요합니까? 베버 이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버는 최소 비용이 드는 곳에 공장을 차려댔죠. 최소 비용 이론, 비용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하였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베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죠. 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이 적어놨는데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원료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원료지. 우리 학교 때 사회 시간에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원료가 있는 동네. 이 원료지가 있을 거예요. 원료지 있고, 여기 시장이 이렇게 존재하고, 시장. 자, 이 원료지와 시장이 존재한다면 이 원료지와 시장 사이에 자, 물건을 만드는 공장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공장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원료지와 공장 사이에 자, 원료지에서 원료를 싣고 공장까지 가면 원료에 대한 수송비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원료에 대한 수송비가 들어갈까요? 예? 수송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베버 이론도 뭐를 가장 강조했습니까? 수송비 가장 강조했습니다. 베버가 가장 강조한 게 뭐다? 수송비입니다. 이 수송비가 있는 수송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곳에 공장을 입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원료의 수송비가 있고 완제품을 만든다면 완제품을 싣고 제품을 싣고 뭡니까? 시장까지 갖고 가야 됩니까? 그럼 제품에 대한 수송비도 존재할까요? 그럼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를 제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료의 수송비가 많이 들면 원료지로 공장이 가는 게 낫겠습니까? 원료의 수송비가 많이 들면 원료지로 가는 게 낫겠죠? 제품의 수송비가 많이 들면 시장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야 비용이 가장 극소화되잖아요. 자, 그러면 원료의 수송비가 많이 들면 원료지 가까이로 공장을 가는 겁니다. 제품의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면 시장 가까이 가는 게 낫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원료가 한 곳에 이렇게 자, 편제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편제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보면 충북 가면 단양이라고 있습니다. 단양. 뭐가 풍부합니까? 석회석이 풍부하겠죠. 석회석이 풍부함으로 인하여 그 주변에 뭐가 많아요? 시멘트 공장들이 많죠. 그러면 시멘트 공장들은 원료지 가까이 있는 게 낫습니까?
시장 가까이 가는 게 낫겠어요? 원료지 가까이 있는 게 낫겠죠. 이걸 원료가 한 곳에 편제되어 있다. 우리 편식 있는 거 들었습니까? 있는 데만 있고 없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편제 원료, 한 곳에만 국한된다 해서 이걸 국지라 씁니다. 자, 편제 원료, 국지 원료가 나면 원료지 가까이 공장을 가능했겠죠. 그럼 완제품의 중량이 어떻게 될까요? 제품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가니까 완제품의 중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었습니까? 예? 줄어들었죠? 이걸 중량 감소 산업이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 공장 같은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목재를 쓸모있게 만들면 불필요한 거 다 잘라서 버렸죠. 그죠? 그러면 완제품 중량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 이걸 중량 감소라 쓰겠습니다. 목재라든지 돌, 그죠? 시멘트, 재련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원료지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 완제품을 만드니 이 중량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여러분 기출했습니다. 반대말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말. 자, 아무 곳이나 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보편이라 씁니다. 보편. 자, 우리 보편적이다 이런 말을 쓰겠죠.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걸 보편 원료라 씁니다. 원료 중에서 우리가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들이 있는데 물은 아무 곳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쉽게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자, 빈 병에 자 물을 넣으면 중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예? 늘어나겠죠. 자, 원료는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청량음료라는데 원료 조금만 넣으면 나머지는 거의 다 물이잖아. 자, 그래서 한 98% 이상은 물이잖아요. 그죠? 1, 2%가 원료잖아요. 그럼 원료는 조금만 넣더라도 제품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중량이 어떻게 될까요? 중량이 증가할까요? 예, 증가하는 산업들은 시장 가까이 넣는 게 낫습니까? 그렇겠죠. 자, 맥주 공장은 시장 가까이 있는 게 낫습니까? 원료지 가까이 있는 게 낫겠어요? 시장 가까이 있죠. 뭐 소주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청량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 중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중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산업. 굉장히 잘 바꿔놓습니다. 이거와 이거. 자, 또 잘 노는 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부패가 노는데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거 있습니까? 자, 부패가 있는데 원료가. 자, 우리가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자,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것 어떻겠어요? 통조림 공장 같은 게 있습니까? 자, 그러면 통조림 공장 같은 거 있죠? 이걸 우리가 수산물 가공이라 했습니까? 예? 수산물 가공 공장 원료지에 있어야 됩니까? 원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공법상 공장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예?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자연환경 보전이란 지역은 보전의 목적입니까? 개발의 목적입니까? 보전의 목적이죠. 자연의 환경을 보전해야 되는데 보전의 목적인데 이걸 공장지에서 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구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산물 가공 공장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도 관계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들이 동해수산, 남해수산 이렇게 많이 적어놨죠. 이런 것은 일반 공장은 못 들어가는데 수산물 가공 공장은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만들어 허가해 줍니다.
자, 이런 경우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게 일로 가는 겁니다. 제품이 부패하기 쉬우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제품이, 예? 여기도 부패 있고 여기도 부패 있는데, 여기도 부패 있습니다. 여기도 부패 있습니다. 원료가 부패하기 쉬우냐, 제품이 부패하기 쉬우냐? 제품이 부패하기 쉬운 것.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는 게요? 시장 가격이 됐죠. 우리가 제품이 부패하기 쉬운 것도 많이 있잖아요. 두부라든지. 두부 공장은 다 어디 있어요? 시장 가까이 있죠. 시장 가까이 가야 돼요. 자, 이런 것들 있죠. 뭐 제품이 부패하기 쉬운 거, 빵 같은 것도 일로 가야 되겠네. 빵 같은 것도요. 빵 공장 같은 것도. 제과점 같은 것도 뭡니까? 시장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입니다. 파손이 쉬워도 일로 와야 되겠죠. 시장 가까이로. 유행에 민감한 것도 시장 가까이 오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원료 지수란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료 지수는 분수란 표시입니까? 앞으로 지수란 말이 나오면 공식을 뭐로 표현했다? 분수로 표현한 것을 지수라 씁니다. 자, 그러면 분자가 얘들이 가야 돼요? 분자 분모 적어놨잖아 내가. 그죠? 자, 그러면 공식을 만들 때 분자는 여기 편제 원료를 쓰던 국지 원료를 써야 되겠죠? 국지 원료에 대한 중량이 있으면 일로 가면 돼요. 제품에 대한 중량이 있으면 일로 가면 됩니까? 그렇겠죠. 만약에 계산을 1이 딱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급자족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1보다 크면 원료 지향령이 됩니다. 무슨 지향령? 원료 지향령. (1보다)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지향령입니까? 시장 지향령. 일로 가면 돼요. 1이 되면 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을 자유 지향령 입지 산업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원료지수 공식을 만들 때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지향령, 1보다 적으면 시장지향령, 1이 되면 자유지향령, 지 멋대로 아무데나 공장을 차려도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선 처음이니까 1보다 크면 원료지향령 입지산업, 1보다 적으면 자 시장지향령 입지산업 씁니다. 제가 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39회 의부터 한번 봅니다.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은 공업 입지로 최적 입지, 가장 좋은 입지란 뜻입니다. 최적이란 것은 가장 좋은 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용이 최소, 어떤 비용이 최소다? 수송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이른다. 배부는 3대 요인이 있겠죠. 수송비, 노동비, 직접 경제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까? 줄 것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수송비, 인자가 가장 중요하다. 맨 하단에 줄 것이요. 자, 그래서 배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뭐다? 수송비가 됩니다. 자, 최소 수송비 원리 보겠습니다. 자, 개념 보겠습니다. 배부 최소 비용 이론은 여러 개의 비용 항목 중 뭐를 가장 강조했다? 수송비 가장 중시한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수송 비용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최소 비용 이론에서 공업의 최적 입지는 최소 수송비 지점이며 최소 수송비 지점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 합이 최소가 됩니다. 자, 보편 원료가 있고 편제 원료가 있어요. 제가 보편은 아무데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줄 것입니다. 자, 가장 대표가 물과 공기입니다.
자, 보편은 아무 곳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편원료라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물과 공기의 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에 따라 상대적 차이가 크지 않는 원료를 말합니다. 자, 보편원료는 수송비 발생하지 않는 원료이며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공장을 시장 지향령이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보편 원료는 어디에 넣었습니까? 시장 지향령 쪽에 보편 원료를 적어놨죠. 자, 요 보편 원료는 물과 공기라 적어놨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 가까이 있습니까? 입지하는 게 좋다 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편제 원료, 국지 원료 여기 있네요. 편제 원료, 국지 원료 같은 말입니다. 원료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광물자원과 같이 특정한 장소에만 생산되는 원료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요? 자, 단양의 석회석이 유명하다 했습니다. 시멘트 공장들 있겠죠. 그래서 편제 원료는 수송비 발생하는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디로 간다? 원료 지향령 입지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잘 바꿔놓습니다. 편제 원료가 나오면 원료 지향령 입지 산업이고, 보편 원료가 나오면 시장 지향령 입지 산업 아까 했습니다. 굉장히 반대로 많이 바꿔놓고요. 자, 노동 지향령 있는데 참고로 봅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발과 우리 옛날에 신발 같은 거 있잖아. 부산에 국제상사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깜동고무실 보신 그 해가 있죠. 보신고무 공장인가. 이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뉴스 같은 데 많이, 드라마 같은 거 안 봐요? 아니, 영화 같은 데 거의 보면 옛날 거 많이 나오잖아. 보면 나도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보거든. 내용 안에 있는 그 풍물, 옛날 풍물 같은 걸 많이 봐요. 거기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이런 것도 막 옛날 거는 저로 생겼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비싸요. 옛날 거들 엄청 비싸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뭐다?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섬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노동지향령, 이거 다 어디 가서요? 동남아시아로 다 갔어요. 요즘 베트남 이런 데 다 갔어요. 요즘 베트남이 뜨고 있잖아. 중국에서 우리나라 규제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전부 베트남 가는 거야. 그죠?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저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그죠? 부동산 이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서울 같은 데 가면 베트남 공장 구해준다고 베트남 현지 변호사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글로 소개해주고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에서 후진국들은 선진국들이 돌아가지고 자꾸 땅을 사고 하니까 규제를 자꾸, 땅을 사니까 좀 겁이 나니까 규제를 좀 많이 합니다. 그 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살려면. 선진국 들어서 중요한 요지 다 사면 안 되죠. 그래서 규제를 일정 이상 못 사게, 특산 목적 외에는 못 사게 하는 겁니다. 뭐 기업하는 목적으로 오는 것들은 풀어주겠죠. 개인이요, 땅 투기 목적으로 왕창 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노동지향령이라 씁니다. 자, 그럼 노동지향령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필요해. 2번은 섬유, 피복, 선발입니다. 산업으로 성격을, 이러한 사람은 노동집약집지라 쓴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잘 안 나와요. 집적 지향이 몇 분 나왔으면 집적이 뭘까요? 집적 예? 같은 종류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같은 종류를 모아놓으면 공장을 만들 때 반도체 같은 반도체 모아놓고 섬유 같으면 섬유를 모아놓겠죠. 그죠?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를 모아놓으면, 같은 종류를 모아놓으면 지향을 한다면, 같은 종류끼리 모아놓으면, 자, 뭐든지 공동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뭐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합니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하는 목적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합니까? 예?
비용 절감한 효과가 있겠죠. 우리도 택지를 조성할 때 한 곳에 대량으로 아파트 집촌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사람을 한꺼번에 모아놔야 뭡니까? 도로도 그쪽에만 만들면 되잖아. 그럼 집적 지향이 되면 비용이 절감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연관 산업입니까? 아닙니까? 연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줄 것은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라 씁니다. 자, 그럼 줄 거고, 직접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비용이 절감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지적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입지 요소 평가며 서로 다른 기업이 들어오면 집적함으로써 비용 절감할 서로 다른 기업들이 한 지점에 집적함으로써 생산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기업인데 종류가 유사 업종이 들어옵니까? 다른 업종이 들어옵니까? 유사 업종이 돌아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 하청업체가 쭉 들어오겠죠.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기업은 업종이 다른 게 아니고 업종은 같은데 대표자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 여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해석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전자인데 섬유도로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반도체는 공해 같은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노 이렇게 들어가면 먼지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깨끗해야 되거든요. 섬유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분진 발생할까 안 할까요? 공장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같은 업종끼리 모아줘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자, 규모의 경제라고 씁니다, 보통. 같은 종류끼리. 자, 모아놓으면 뭐가 떨어진다? 기술 연관성이라 썼잖아. 기술 연관성. 여기 기술 연관성은 뭡니까? 같은 업종입니까? 다른 업종입니까? 예? 같은 업종이에요. 여기는 근지 이렇게 딱 이거 100분이에요. 기술 연관성하고 비용 절감. 이거 두 개 100분이에요. 나머지는 덜놀이거든요. 자, 기술 연관성과 비용 절감. 이거 임마 놓으면 뭐다? 집적 지향이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괜히 읽어봤자 시간 낭비고. 자, 레시로는 한번 볼게요. 레시 이렇게 해서 레시. 자, 레시는 배부를 부정했어요. 배부는 비용이 가장 극소가 되는 곳에 공장을 차린다 이렇게 주장했더니 레시는 아니대요. 자, 사람이 많은 곳에 공장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시장 확대성이 가장 큰 풍부한 곳에 사람이 많아야 물건 사잖아요.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했다는 것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시는 배부 이론을 부정하고 났습니다. 배부는 어디에 치중했습니까? 생산비에만 치중하고 있는 점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최소 비용의 원리에 입각한 배부의 입지론 기업의 궁극적 목적을 꾀하는 이윤극대화의 원칙과 배치된다 반대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겠죠. 자, 지적했다. 따라서 레시는 이윤극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뭐다? 줄 것입니다.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공장을 이룬다. 이건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이란 것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많은 곳 가까이에 공장을 차리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자, 상업 입지로는 중요합니다. 상업 입지로는 두 문제 이상은 출제가 반드시 됩니다. 별표를 칩니다. 자,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탈러라는 사람 있죠? 사람 이름이에요. 크리스탈러. 간단히 봅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써놨거든요. 자, 중심지란 말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심지. 중심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중심지는 특별한 용어가 아니에요. 자, 중심지는 상점이라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히 뭐라 생각한다?
상점. 상점에서 물건을 팔면 그 상점 물건 파는 곳이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 사유는 시장 이론으로 바뀌니까 시장이면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중요할까 안 할까요? 예? 자, 수요자의 분포도를 봤더니 수요자가 많이 분포해 있는 게 좋습니까? 적게 분포가 있습니까? 수요자 분포로 보니까 시장의 개념으로 보니까 시장은 넓은 의미입니까? 좁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죠. 시장에서 수요자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이 동네에 사람이 없다면, 살 사람이 없다면 가게 차려봤자 뭡니까? 장사 안 되겠죠. 시장에 얼마나 많이 분포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분포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장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거를 막 복잡히 생각하면 좀 문제가 안 풀려요. 자, 무조건 들고 위와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단순하게 그냥 접근합니다. 그러면 상점의 사장님의 입장에서 물건을 팔아야 이 상점을 유지할까 안 할까요? 팔아야 유지하겠죠. 그러면 이 상점에서 물건을 팔 때 얼마만큼 팔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까? 예? 이 상점의 사장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최소한, 그죠? 최소한 이 정도는 팔아야 되겠다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만히 팔아야 되겠죠? 최소한 사장님이 요구하는 수치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사장님이 최소한 요구되는, 이 상점의 사장님께서 최소한 요구하는 수치가 있을까 없을까요? 최소한 요구하는 수치는 적자는 남아야 돼요, 안 돼요? 적자는 안 봐야 되잖아. 적자를 안 본다는 것은 본인의 인건비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뭐 이슬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도 생활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노력했는 만큼은 가져가야 되겠죠. 이걸 최소한 요구하는 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상점을 만들었을 때 최소한 이만큼의, 자, 미상은 돌아온다면, 이만큼 돌아온다면, 만약에 이 사장님이 한 달에 1,000만 원은 들어와야, 이 1,000만 원 정도는 돌아야 가게 인건비 주고, 가게 세 주고, 전기료 주고, 수도를 가지고 본인 인건비까지 알바비 주고 떼고 나니까 딱 맞게 떨어지겠죠. 이걸 최소 요구치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이상만 들어온다면 이 사장님은 기꺼이 이 동네에 장사를 용이했겠죠. 자, 이걸 최소 요구치라 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가게를 만들어서 문을 열었는데 물건이 이마에 팔렸어요. 재화가 이마에 팔렸어요. 재화. 자, 제품을 화폐로 이마에 바꿨습니다. 팔았다는 겁니다. 이마에 도달했다.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도달했거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딴 사람에 도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 제가 이만큼 재화를 팔았으면 도달한 범위 또는 거리라서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장님께서 재화를 얼마치 팔아먹었습니까? 1,500만 원이 결산해버리 돌았어요. 그러면 이 사장님의 입장으로 왔을 때 최소 요구치가 커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요? 자,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를 뺐더니 남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재화의 도달 범위가 얼마다? 1,500만 원인데 최소 요구치가 1,000만 원이 된다면
자, 이유는 얼마가 발생했어요? 예? 이거는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께만큼 이윤이 생겼다는 거요? 안 생겼다는 거요? 예? 이 간격이 벌어지는 게 좋습니까? 좁아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입장은? 벌어지는 게 낫겠죠? 그러면 만약에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를 비교했을 때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이 중심지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중심지가 성립한다 이 말은 계속 상점이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중심지 이론이 성립합니다. 만약에 뒤집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자, 재화의 도달 범위가 800이었습니다. 최소 요구치가 1000만 원이 된다면 이럴 때는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거 적자입니까? 이윤입니까? 적자가 계속 지속된다면 상점은 문 닫을까요? 안 닫을까요? 예? 중심지 이론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자, 의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크루살레 중심지 이론은 도시의 소규모 분포 기능에 따라 이론으로 재화의 도달 거리와 줄 것입니다.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용어는 뭐다? 재화의 도달 범위와 거리나 범위나 같은 말입니다. 원래의 기출문제는 범위로 놓을 겁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인데 이걸 거리로 왜 바꾸는 거면 똑같은 걸 못 베끼니 그렇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원래 최초 분역자는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출은 재화의 도달 범위로 놓을 겁니다. 기출 문제에서는 뭐다? 저작권료를 주고 있거든요. 용어를 그대로 내기 때문에 번역자에게. 그죠? 자, 그래서 두 개 줄 것입니다. 미 줄겠습니까? 자,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되겠죠?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밑에 용어의 중심지는 상점입니다. 이걸 장소라 씁니다. 장소. 배우지를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되겠죠. 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상점이에요. 너무 어렵게 해놨습니까? 상점에서 물건을 팔고, 그죠? 물건을 팔면 재화잖아. 서비스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용역이라 씁니다. 말로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뭐 교육 서비스. 변호사 가면, 그죠? 상담 서비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뭐라 적어놨는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서비스라 적어놨어. 서비스 종류는 눈에 안 보이는 걸 서비스, 눈에 보이는 것을 재화. 됐습니까? 형태가 있으면 재화, 형태 없으면 서비스야. 뭐 특별한 용어는 아니에요. 어딘가는 뭐다? 상점 있겠죠? 장소는 있겠죠? 장소가 상점입니다. 장소다가 동그라미 치고 장소에 상점이라 적어놨어요. 자, 중심지 기능이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고객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고객수 맞겠죠? 이거를 우리가 재화의 최소 요체로 쓰고, 재화의 도달 범위에 보겠습니다.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최대한의 공간 범위 있습니다. 최대한 이마에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상고라 보시면 됩니다. 성립 요건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 칩니다. 자, 최소 요구치와 지역 범위가 제도보다 내에 있습니까? 밖에 있어야 됩니까? 최소 요구치가 지하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최소 요구치가 지하의 도달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최소 요구치가 지하의 도달 범위보다 적다는 뜻이겠죠? 적으면 이윤이 있으니까 중심지 이론이 성립한다고요. 자, 밖에 있으면 반대로 그림이 바뀌면 적자가 발생하겠죠? 적자가 발생하면 중심지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요구치가 지하의 도달 범위 내에 있다 또는 최소 요구치가 지하의 도달 범위보다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되겠네. 4번이 별표 중심리 성립 조건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자, 잠깐 쉬었다 랠리 소멸력의 법칙을 하겠습니다.